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문제를 둘러싸고 전주시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다닐 통학로가 없어 개설을 해야 하지만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와 재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의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문제를 둘러싸고 전주시청과 주민들 간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주시 효자동 3가에 위치한 신시가지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2016년 2월 28일에 준공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현재 학교 주변의 통학로 개설을 놓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개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학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는 2차선으로 학생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통학로를 개설하게 되면 2차선의 도로가 일방 통행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문제 및 토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 피해 등 지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렇게 너무 빠듯빠듯하게 다 잘라져 있어요. 예. 이것은 뭐니 우리가 이런 편수를 놓고 우리가 이 땅을 구입을 했다고 말이요. 예. 그런데 도로가 빠듯빠듯하게 다 나 있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도로를 절반으로 갈라먹어 본다는 것은 예.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나 똑같죠. 일방적으로 해버렸어, 시에서. 주민들 협의도 없이, 고시도 없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게 중단이 된 거예요. 중학교 용지였다 초등학교 용지로 바뀌었어요. 근데 주변 여건이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통학로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로도 충분히 이제 개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주시청 관계자는 원래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하다 보니 통학로 분쟁이 벌어진 것 같다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 지역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해마다 집중호우 시기만 되면 농경집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보통은 과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반복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비가 시급한 칠암천 정비 사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공읍면 칠암리 소재 지방하천인 칠암천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칠암천은 전라남북도에 걸쳐 흐르는 하천으로 집중호우 시마다 하천 범람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큰 불평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이 안 빠진다니까요. 물 빠지는 데가 높아가지고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꼬랑이 다 토사로 쌓여 있어가지고 밭을 내놓아도 사람들이 벌라고 생각을 안 해요. 칠암천 하류 구간인 전남쪽 제방은 지난 7월 정비 사업에 들어가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반면 전북 쪽 제방은 재정 형편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사업 착공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전남 쪽 제방이 먼저 준공된 후 하천이 범람할 경우 물길이 한 곳밖에 없어 주민들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이전보다 훨씬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행정에 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이웃 간의 정을 잃어버린 아파트 주거 문화가 주민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장소로만 활용했던 공간을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어울림 공간으로 탈바꿈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완주군 렉시안 아파트 관리동 지하 1층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열렸습니다. 어울림 마당이라 명명된 이 공간은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원래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장소로만 사용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렉시안 아파트 어울림 마당에서는 요가 목공예 수업, 꽃밭 가꾸기, 어르신 음식 봉사 활동 등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오는 9월부터는 어울림 마당에서 작은 영화관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이웃 간 소통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봉동 렉시안 아파트 어울림 마당이 문을 연 것은 단지 내 여러 단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았기에 가능한 결과물이다며 앞으로 이 공간에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웃 간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행복한 에너지를 전파하는 아파트 르네상스의 대표 모델이 돼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8개 아파트 어울림 마당이 개소했고 이번 렉시안 아파트 어울림 마당은 9번째입니다. 10번째 개소식도 이미 예정돼 있어
아파트를 마을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완주군의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K랜 홍윤입니다. 지난 17일 중국 지린성 장충시 샹그릴라 호텔에서 제21회 동북아지사 성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5개 지역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동북아지사 성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최 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철도, 도로, 항만, 항공 등의 인프라 투자가 없어 각 국에서 변방이었던 우리 회원 지역이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 프로젝트로 새로운 형세가 형성되고 있어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지역 지사 성장은 기조 발언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상호 발전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각 대표들은 이미 개통된 국제 항로의 안정적 운항과 민간 분야 교류 확대를 추진하자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또 최문순 지사의 제안으로 지린성장, 연해주 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항로 재개통과 발전을 위한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세 개 지역 지사들이 서명한 합의서는 일명 백두산 항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세 개 지역 정부가 힘을 모으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16일 충청남도가 충남체육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내년 체육정책 추진 방향과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안희정 도지사와 전문 생활 장애인 학교 체육시설 등 체육 7개 분야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도는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충남도청 구현을 내년 체육정책 비전으로 두고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지역 활성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현안 과제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개선, 충남 스포츠과학센터 설치, 생활체육 공모사업 유치 확대 등을 내놓았습니다. 또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재고 방안 강구 등을 현안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에서는 도내 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체육 발전은 물론 체육인 위상 제고와 복지 향상 등이 도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로 대한민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내년 체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전라북도 전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추진 중인 말산업특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말산업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지원 예산이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산업 특구 추가 지정 사업이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가 추진 중인 말산업 특구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2월 전주, 장수, 진안, 완주, 익산 등 5개 시군 지역을 말산업 특구 연계 시군으로 선정하고 말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장수를 비롯해서 4개 시군이 연합으로 해서 같이 특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올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한 지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농림부에서 공고가 나게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을 계획이고요. 이에 시는 완주군을 비롯해 진안군에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승마시설을 조성하고 특구 신청 요건을 갖추고 말산업 특구 공모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5일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말산업 특구 추가 지정이 아예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특구 신청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말산업 특구 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기재부 심사에는 거의 이제 제외됐다고 해서요. 우리는 이제 따로 그 심사 일정이 없어서 국회 예산 심의까지 이제 저희들은 요구를 할 계획이죠. K랜 김성지입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도의회에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공동으로 지방재정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상임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 집단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각 기관 사이트별로 분산돼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던 기관별 핵심 정보 서비스를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194개 핵심 정보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3.0 서비스 알림이 앱을 오는 19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